어떻게 보면은 기능이나 보험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객의 마음을 똑똑똑 문을 열게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 얘기가 아무 효과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유병자 아무 의미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떻게 접근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질환을 가지고, 이 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1위 질환은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1위 질환. 암, 땡, 비염, 오, 독감. 그렇죠? 통상적으로 하기도 질환, 감기라고 하는 게 1위 질환 맞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감기 안 걸려보신 분들 없죠? 그러면 2위는 뭘까요? 2위는 뭘까? 에? 어머머머, 센스 있게 생기셨어요. 2위가 바로 치은염, 치주 질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치주 질환은 젊을 때도 많은 거지만 대부분 다 연세 드시면 걸리시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치주 질환 중에서요, 우리 이 안에 균이 약 700여 가지가 있대요. 이 중에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몸에 무리를 주는 질환은 5가지가 있는데, 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진지발리스균입니다. 이 진지발리스균은요, 혈관에 침투하면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몸에 위해를 가요. 거기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효과가 승수작용이 하는 게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근데 이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진지발리스균이에요. 근데 저 인상을 잘 보시면요, 뭐든지 들으면 알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3월 달에 일 열심히 하셨죠? 2달 영업 다 하셨죠? 맞나요? 아닌가요? 2달 영업 했으면은 우리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푹 좀 쉬고 싶죠? 오늘 교육이 여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여행하면 딱 가장 인기 있는 지가 사실은 여행지가 하와이예요. 가봤나 하와이? 못 가봤죠? 왜 그래요?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죠. 비행기 싹 비싸고 물가 비싸죠. 하와이 갈 거 일주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려면 2주 3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나 지점장님이 2주 3주 갔다 오면 자리 빼버리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차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 차선이 뭡니까? 우리 동남아죠. 근데 아시다시피 동남아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 베트남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아니에요, 급이. 동남아에서 사실 가장 급이 높은 거는 싱가포르나 발리예요. 어디라고요? 발리. 발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동남아도 급이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발리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머머머머머, 너무 센스가 넘친다. 딱 보면은 딱 그만 알아. 진지하게 갔다 와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제 한번 가서 3월 달에 쇠가 빠지기 일하고 우리 4월 달에 이제 동남아를 갔다 생각, 발리에 갔다 생각. 너무 좋죠. 마사지 받고 좋은 거 먹고 이쁜 옷 입고 남자친구랑 뭐 한번 바도 가보고 펌도 가보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벽에 한국의 인천공항을 딱 문을 열어요. 그러면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그 뒤로 지옥이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동남아를 한 번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러 번 가고 싶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죠. 복수형 S 붙이죠. 그래서 이 치주균의 이름이 뭐라고? 진지발리스. 어머머머머머, 다 외웠어. 이제 시작이야,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 진지발리스균이 우리 특히 유병자의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질환을 역할을 하냐? 뭐든지 쉽게 얘기해야 돼요. 자, 치아는 균이 있으면은 통통 붙죠. 그리고 피를 나게 하죠. 맞죠? 또 한 가지는요, 입냄새에 많이 해서 입안을 끈적끈적하게 하죠. 이 작용을 보면요, 이것들이 뭡니까? 혈관을 타고 내려갔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을지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더 승수효과가 커지는데, 실제로 혈관 내부에 딱 하면은 우리 치주질환 중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치석이 생기는 거 아시죠? 치석이 뭔지 아세요? BTS 노래 있죠. 피땀 눈물이라고. 진지발리스 균처럼 병원 균에 먹고 남은 똥 싼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침착이 되면 치주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링을 하는 거잖아. 이게 생기면 뭡니까? 이 잇몸이 다 망가지면서 뭡니까? 치주 질환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람들 앞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배웠죠. 혈관에 침착이 되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하는 게 이 작용이에요. 그냥 원리 같잖아요. 치석 생기게 하니까 여기 있으면 동맥경화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혈소판. 자, 중요한 건 우리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설탕처럼. 맞죠? 요 녀석들이 끈적끈적하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피를 흘리게 하죠. 끈적끈적한데 흐르는데 피까지 딱 하면 어떻게? 좁아져 있어? 막히겠죠? 막히는 질환, 혈전 용의제 쓰는 뭐예요? 혈전이잖아요. 혈전을 생기게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에 피가 나게 하는, 상처를 내게 하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작용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염증 물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분비를 하니까 뭡니까? 수시로 혈관을 터뜨렸다 아물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상처가 오랫동안 여기다 하면 이 부위가 부어오르죠. 흉터처럼. 그 작용을 하면서 뭡니까? 원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더 좁게 만드는 게 바로 진지발리스입니다. 자, 이 진지발리스균으로요, 누가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까? 남자일까? 여성일까? 왜요? 남자는 이빨 안 닦아요? 어머머, 맞죠?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빨 닦고 싶어요? 솔직히 맞죠? 저도 그래요. 이 인간아, 옷이라도 벗어라, 이 얘기 맨날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선배 어르신분들은 이게 더 심해요. 그러면은 딱 답이 정해져 있죠? 이빨 안 닦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특히 유병자는요, 보험하면 대부분 다 여성분들하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불쌍한 남편 이렇게 챙겨, 걸려서 죽을 수 있어, 혈관 질환 더욱 주면 빨리 죽을 수 있어, 남편 불쌍하지 않니? 머리도 벗겨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접근하게 포인트가 바로 진지발리스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구원이잖아요. 재미있게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요 질환들의 대부분 다 보면 염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 균이 머릿속으로 가면은 똥 싸고 오줌 싸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 그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치매까지 유발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치주 질환의 발생 기전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그렇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고객들이 뭔가 신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니즈 한계이긴 하지만 우리는 결론은 보험을 가입하면 추가 계약을 계속 유도해야 되잖아요. 고객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멘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신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잇몸 케어는 치약으로 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잘 알다시피 뭡니까? 진지발리스 전용 치약이 시판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CJ 라이온에서는 시스테마, 애경에서만 2080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치면요, 약 1200원, 14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고객한테 합법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세요? 자, 우선은 이 치약은요, 4인 가족이 쓰게 되면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쓸까요? 한 달 기준. 2개? 이빨을 좀 많이 심하게 닦으시는가 봐요. 네? 몇 개 정도 돼요?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작해야 돼. 반 개? 너무 매우셔가지고 조금 쓰시는구나. 통상 보시면 이제 1개 정도 써요. 1개. 자, 중요한 거, 1개 얼마라고? 1200원, 1400원 하죠. 맞죠? 자, 근데 더욱 놀란 건요, 이게 중요한 건 한 달에 1개씩 서비스로 줄 거예요. 고객님, 보험을 가입하시면요, 진지발리스 균에서 혈관 질환이 승수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기전이 발생하면 안 되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고객님이 보험을 가입하시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치약을 한 번도 끊임없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200원, 1,400원. 인터넷 이런 단체 구매를 하면요, 최저가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요, 요 색깔이 에나멜색이죠.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죠. 우리 화장실 가면 불빛이 노란 불빛이죠. 똥 싸고 오줌 싸고 세수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보이는 게 이 치약이야. 치약이 줄어들면 누구 생각? 뻐끔뻐끔 누구 생각? 우리 사장님 생각나는 거야. 왜? 치약 갖다 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왜 제가 마케팅을 쓰냐? 제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방카슈랑스 하잖아요. 은행에서 고객 사은품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치약이에요. 그러면 약간 금융이란 그런 느낌도 들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주니까 다 하얀 거짓말이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죽을 때까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챙기면 어떻게 되냐, 제치면은 제가 갖다 주죠. 근데 6개월 지나면 누가 자꾸 전화하겠어요? 고객이 치약 갖다 달라고 전화. 그게 고객 서비스야. 자꾸 갖다 달라면 미안해 안 미안해? 1년 해봐야 다 써봐야 둘이 셋이서 먹는 커피 한 잔 값이야. 이게 바로 고객 서비스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감히 여쭤봅니다. 나 개인적으로 인카에서 월급 받는다. 없죠? 없죠. 월급 안 받죠? 일하는 수당 받죠?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고객 서비스 비용을 낮춰야 돼요. 낮추는데 고객한테 뭡니까? 추가 계약을 받아야 되죠. 유병자는 N 상품부터 10 상품까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갈아탈 수 있죠. 또 아프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맞죠? 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거기에 가장 이바지하는 게 뭡니까? 진지발리스 전용 치약.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야, 돈 안 들어. 제가 아무래도 개구라 홈쇼핑도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요, 신박해야 돼요. 조그마한 거를 고객한테 서비스하도록 크게 하는 것처럼 부각을 하는 게 영업의 세계입니다. 이거를 이 관점으로 하시면요, 우리가 유병자를 젊은 사고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볼까. 오늘 절 참 잘 만났어요. 그런 거 같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작업은 우리 여기 팀장님들이 얼마나 경력이 업력이 되시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천사를 아시면요, 리모델링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퍼펙트라든가 다른 상품들 같아요. 운전자 보면요, 변천사가 연역이 길어요. 근데 유병자는 짧아요. 기껏 해봐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초반에 나왔던 상품들은 대부분 다 심플하죠. 그래서 이 유병자는 특히 옛날의 상품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딱 포인트만 딱딱딱 하면은요, 거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 파트를 해서 꼭 찍어서 얘기하고요. 참고로 오늘 교재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 교육을 2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취지는 우리 사업부에서 우리 인카를 위해서 교육이 끝나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실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재는요, 아주 상세하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오늘은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고 들으라는 것만 들으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병자보험은 생명보험에서 먼저 만들었을까요? 손해보험에서 만들었을까? 아주 맹신가요? 손해보험이 아니고 생보입니다. 놀랍게도 금호생명이에요. 타이어만 만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죠? 상품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미래에셋 쪽으로 해서 넘어갔고요. 근데 사실은 유병자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라이나생명, OK 실버보험 아시죠? 그 상품은 무심사죠. 지금이나 상품이 유병자가 해가지고 아무리 유병자가 그대로 발달을 하더라도 심사가 없는 건 없죠. 네, 무심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무심사 상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병자는 대표적인 할증 상품 맞죠? 이 할증률이 우리가 팔고 있는 유병자 상품은 대략 한 표준체 대비해서 얼마 정도 할증률이 반영이 될까?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 은원아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객이 물어봐요. 얼마나 더 비싸 물어볼 거 아니야. 20% 정도. 그럴 수 있죠. 20%라냐면 대부분 다 뭡니까? 10 상품을 기초로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유병자 보면 옛날에 325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암만 봤죠? 100% 할증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거야.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더욱 놀란 건 라이나는 가장 처음 나왔죠. 금감원 애들이 보험을 잘 할 거야? 몰라요. 근데 시판 초기잖아요. 이게 보험사들이 할증률이 어떻게 났냐면 약간의 800%가 나와요. 이거는 약간을 뒤져보면은 그 할증률이 나와요. 왜? 약간 말미에 표준체하고 뭡니까? 유병자의 보험료를 비교표를 만들어놨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사망보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다가 갱신형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다 리모델링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같아요. 할증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특히 지방 같은 데 어르신들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4년도 4월 달에 상품을 얘기할게요. 이때 상품은 생명보험의 AIG 상품, 저처럼 약간 보독하게 생겨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이라고 손범수 씨가 광고하는 거 있죠. 띠링띠링. 제가 사실은 AIG 출신이에요. 너무 잘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상품의 특징은요, 2번 수술이죠. 근데 놀랍게도 AIG 상품이 보험료가 더 쌉니다. 왜 그럴까요? 상품은 똑같아요, 구조상. 근데 AIG가 더 싸요. 왜 더 쌀까요? 손님, 아닙니다. AIG는요, 기본계약이 2번비예요. 기본계약이 2번비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상해사망이죠. 지금 또 상해사망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초반에 유병자 보험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질병 사망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IG도 우리 회사들 특징들을 보면요, 불필요하게 담보는 없는데 보험료가 겁나 비싸요. 그럼 얘기할 필요 없죠? 다 리모델링 값이시지. 거기에다가 고지사항이 어떻게 돼요? 암만 고지하죠. 지금은 몇 대 질환까지 고지하죠? 6대 질환 고지하잖아요. 그러면 6대 질환 고지하는 게 싸겠어요? 암만 고지하는 게 싸겠어요? 당연히 6대 질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고객은 보험료 비싼 거 좋아해요? 싫어하죠. 상품이나 담보도 안 좋죠. 리모델링. 어려운 게 있대요. 팩트만 딱딱. 우리는 옛날에는 고객들이요, 오랫동안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개면 깜짝 놀라죠. 끊어. 그런 것처럼 짧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유병자의 처음으로 또 뭡니까? 진단금이 탑재가 됩니다. 초반에 15년 8월 달에. 자, 진단금 뭐가 탑재가 되죠? 암,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유병자 보험 20만 원을 가입했어요. 맞죠? 이분이 내가 터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자, 여쭤볼게요. 내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 아니죠. 혹시 내가 터질 게 있나라고 검사하겠죠.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근데 옛날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냥 견딜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만 원 어제 가입 예약을 하고 나면 어지러우면 어떤 반응이 생기죠? 병원에 가고 싶지. 거기 가면 협심증 나와. 근데 놀랍게도 협심증은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죠. 선생님 잠깐만요. 치료하지 마세요. 제 소고기 더 먹고 더 까맣게서 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과거의 진단금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은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니까 병원에 가 안 가? 사전 증상이 있으면 뭔가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내가 무리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병원에 안 가죠. 그래서 생긴 게 강수연 씨 사건이에요. 그분은 본인이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저만 만났으면 보험 하나 가입했으면 병원에 갔을 거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유병자가 되는 순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생보에 과거의 상품에 다 탑재되어 있죠. 이렇게 리모델링. 어머, 어려워요? 저 되게 심플하죠? 생긴 대로 군더더기가 1도 없어요. 단지 재밌을 뿐. 오니까 저 일을 나가서 오전에 교육 한 방 뛰고 또 여기 온 거야.
일산에서. 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노동이야. 왜 이래? 자,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유병자 보면서 뭐가 생기냐? 남면제가 생겼어요. 유병자, 요즘에 남면제 되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왜 남면제가 중요하냐면요, 남면제 받으면 기간 기다리면 또 가입할 수 있죠. 우리는 인카니까 현대해상에 가입했다 남면제 받으면 다른 회사 또 가입할 수 있지. 왜? 한도가 찼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혜는 되게 중요한 게 납입면제야. 그러니까 이 납입면제를 소홀히 하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유병자면 납입면제가 메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납입면제가 지금 또 현존하지만 뇌졸중이 납입면제 됩니까? 여쭤볼게요. 뇌졸중이 납입면제 돼요? 몰라? 회사마다 틀려? 아니, 손해보면 다 납면제 돼요. 되죠? 대장전망내암 납면제 됩니까? 우리 손해보면 되잖아. 생보험은 빠져 있는데 대장전망내암이 손해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서 얘기할게요. 자, 저 잠깐 보세요. 그러면 뇌졸중에 해당되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법. 뇌혈관이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뇌혈관이에요? 자, 질병 코드는 I60부터 69까지예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신체 부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뇌혈관 질환일까? 뒷목에서부터. 잘생기니까 뒤에도 잘생기셨는가 봐요. 땡! 땡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허벅지? 안 올라가네. 땡! 근데 이거는 배우셔서 그래. 혈관의 순환계를 배우셔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부위별로 치면은 어떻게 되냐? 심장 바로 위에서부터 이까지. 근데 우리 순환계 질환하면서 뇌혈관 질환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I60이죠. I 모양 알파벳을 묘하게 보면 심장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멋진 우리 팀장님 기발 열심히 다 힘내서 안 되니까 그거 몇 cm 정도 될까? 역시. 그래서 I60이다. 자, 뇌혈관 질환은 뭐부터 뭐까지다? I60.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하면 질병 코드 절대 안 까먹어. 이게 바로 젊은 우리 인카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 막혀도 뇌혈관 질환 맞네요. 근데 중요한 건 I65 코드가 뭐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65 코드 이름이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따라합니다. 시작.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몸은 멀쩡한데 출혈하고 뇌경색은 바보 병신이 되는 거잖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바보라는 건 말을 어느 정확한 지식을 못하는 거, 병신아, 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야. 한자야. 그게 이제 비속어가 된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65 코드는 어떤 거야? 경동맥 초음파만 하면, 이 협착률이 50%만 넘어가면 뭐가냐? 65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몸은 멀쩡한 거야. 증상만 있어. 그래서 최근에 유병자 보험의 납입 면제가 65가 많아요. 몸은 멀쩡하다니까. 여기 상태 다 좋아 보이지? 가면은 좀 어지럽고, 특히 어떤 일이냐, 낮잠을 잤는데, 요 부위 있죠. 낮잠, 저녁잠이 아니고 낮잠을 잤는데 여기에 단단한 느낌이 들면은 그분은 I65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이 반 정도는 맞추신 거야.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접근하니까요, 납입 면제가 너무 소중해 보이고요. 뇌졸중만 돼도 뭡니까? 조기에. 그래서 제가 65 코드를 뭐라 했냐? 뇌혈관 질환의 협신증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컫는 거야. 논술 의학적으로 논문에 기재된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동의하시죠? 왜? 뇌경색이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뭡니까? 암에서는 대장전망내암에서 조기 검진에서 받을 수 있고, 뇌졸중은 뭡니까? 경동맥 조기 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유병자는요, 대부분 다 이런 증상들을 달고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체근력이 많은 겁니다. 이런 교육을 못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병자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색달라 보이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고객은 어떤 의미냐, 유병자하고 표준체가 뭐가 틀린지 구별을 못해. 그냥 아픈 사람하니까 보험료만 더 내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관점이 아니면요, 내가 뭘 파는지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표의식도 없고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는 뭡니까, 설득 기법도 약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병자 보험은 그동안 뭐만 있냐, 갱신형만 있었죠. 그러다가 저기 보시면은 19년도 6월 있죠. 이때 처음으로 새만기형이 나옵니다. 자, 유병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고객한테 제안하는 방법은 뭘까요? 유병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싼 담보 맞죠? 유병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제안하는 방법. 지니어스. 지원장님 역시 센스 있습니다. 근데 연만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유병자 보험은 제가 관점으로 진단금을 빼고는요, 새만기형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비싼 보험이잖아. 웬만큼 연세 드셨고 비싸다 보니까 좋은 담보를 넣으면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유병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납입면제잖아요.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납입면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만기형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보험료를 낮춰서 납입면제를 계속 받아서 보험을 쌓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납입면제 되면 그 보험료 해당료가 또 가입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쌓으라는 개념으로 해서 유병자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새만기형 30년 납이다. 근데 유병자는 좋은 건 25년 납도 있고요, 30년 납, 두 개 다 있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관점입니다. 납입면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전에 교육이 되면요, 고객한테는 뭡니까?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30년 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25년 납하면 되는 거죠. 활용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객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건 결론은 보험금을 타봐야 주변 사람들한테 뭡니까? 홍보하죠. 크게 받아봐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크게 받는 방법은 보장을 늘리는 것은 낫기밖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증권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의 유병자 보험 트렌드는 뭘까요? 앞으로의 유병자 보험 트렌드는 뭘까요? 만성질환은 면책시켜준다. 땡. 트렌드는 뭘까? 자, 우리 지점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지점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딱 한마디 요약되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보험료예요. 회사별로 상품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보험료 차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병자의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보험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업셀링은 신의료기술이에요. 자, 뭐다? 신의료기술. 나이가 들면 혈관 질환은 계속 악화되죠. 혈관은 계속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신의료기술이죠. 남면제 받고 남는 돈으로 뭡니까? 보험료 안 되니까 2년, 3년 단위로 마치 운전자 보험료 법규 바뀌면 반드시 갈아타는 것처럼 신의료기술로 탑재하죠. 그게 하이클래스예요. 보험료 싸요, 비싸요?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의료기술에 이름을 붙이면요, 범위를 좁히지만 그 의료기술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계속 업셀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300에서 500 정도만 확보되면요, 유병자 시장에서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다? 88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인카 사장님들이 내가 옛날에 리즈 사진을 보면서 신현희 연구원이 88세까지 내가 어느 순간 88세까지 일하고 있네, 이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변천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카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더 맞을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충격을 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얘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거 요약 정리한 게 이 한 장표에 다 있어요. 맞죠? 저의 교육은 항상 이렇게요. 장황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 뭡니까? 심플하고 얘기할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내에서 한 장을 가지고 설명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 교재에 그대로 담은 거예요. 더욱 놀랍게 이건 다 컬러잖아요. 사실은 교재들은 대부분 다 흑백으로 돼 있죠. 그만큼 되게 저희 현대해상에서 신경을 쓴 겁니다.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현대해상의 변천사가 어깨 변천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곡한 마음으로.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라고 해서 현대해상 배지를 달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20년도까지는 현대해상 변천사가 타사 변천사야. 그 뒤로 굉장히 상품군이 다양해진 거지 20년도까지는 현대해상의 변천사가 타사 변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선을 그어줬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신다. 자, 그러면서 팩트를 줘야죠. 자, 과거에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겠죠. 현재에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병자 보험을 리모델링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한 5년, 6년 정도 된 걸 거예요. 그러면 유병자 보험에 얼마나 상품을 갈아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1804죠. 이때도 뭡니까? 건강보험이긴 하죠. 유병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사면허 해가지고 4월 인수지침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 가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풀러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치증, 불안전 협치증으로 해서 응급 상황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 상황 맞죠? 그래서 스탠스 서비스를 했습니다. 수술까지 했어요. 혈전용해서 썼어요.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거의 담보는 얼마의 보험금을 나오느냐? 보험료는요 6, 7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로 따져보면요 가입 금액 대비해서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 보험료가 할증에 대한 부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혈실증으로 I20으로 해가지고 비관절 수술하면 응급실 가죠. 당연히 그 담보 없죠. 근데 현재는 있죠. 그리고 CT, MRI 하겠죠? 없죠. 허혈 진단 있겠죠. 수술비 있겠죠. 그리고 1호종 수술도 있죠. 120대 5대 기간 10년간 중증산정 혈관 주요 치료비 혈전용이돼. 이 담보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뭐가 있습니까? 심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죠. 근데 이 수술비가 무슨 수술이에요? 무슨 수술? 뇌출혈 수술, 급성 심근경색 수술, 가입 금액 얼마? 200만 원. 근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응급, CT, 진단금, 질병수술 1호종, 3종, 120대 1000만 원, 인수지침 내요. 한 번 받았는데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1억 5,900, 1억 6천 정도 되죠. 근데 진단금은 한 번 나오는 거죠. 진단금 한 번은 그러면 차후에도 이거 혈관 질환은 늙어가니까 점점점 이 발생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받더라도 뭡니까?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 상품도 금융 상품이에요? 아니면 비금융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이죠. 금융 상품은 반드시 받게 되면 이런 목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맞죠. 맞죠? 세금 맞나요? 두 번째니까 세금 떼래요? 100% 비과세죠. 보장을 1억 3천, 1억 6천을 받는데도 뭘 때리지 않느냐? 세금이 없습니다. 이제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아픈 사람인데,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뭐가 발생하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번 가상 한번 우리 부부다. 남편이야? 부인이야? 나는 홀수년하고 너는 짝수년하고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참 좋은 보험 맞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남면제를 받았는데 보험 하나 또 가입했어? 곱하기.
농담처럼 들리세요? 그게 열렸다니까? 그 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열려보지 않는 시장이 처음으로 열린 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23년도, 24년도예요.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죠? 우리는 이걸 팔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병자라고 해서 우리는 주식, 주택, 여기에 수익률만 따지잖아요. 보험료는요, 대부분 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보장성은 30만 원 잘 안 넣어요. 이거 단독 상품으로는. 근데 이 정도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가냐? 신의료기술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야, 우리 팀장님들 표정이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친절하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노안이 심해요.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PC 보려면 이렇게 바캉스 안경을 끼고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해 안 됐거든요. 이거를 제가 변천사를 주요담보를 다 정리했어요. 눈이 썩어 나가겠죠. 몇 년도까지 됐어요? 25년 4월 달까지 됐죠. 이 노고 맞죠? 그러니까 오늘 교육의 가장 취지는 제가 팩트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라는 측면에서 이거 학대해서 하면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십니다. 제가 요거는 눈만 있으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모는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잖아요. 뇌출혈만 있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가동기 담보들은 있지만 세모로 표기해서 보장이 조금 그 이후로보다는 좁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좋은 질문. 오늘 5번의 질문 중에 가장 좋았어요. 자, 초입 부분 얘기하고 첫째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루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팀장님들은 이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 딱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팔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감이 많았잖아요. 저희들은 교육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제가 됐고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앞섰다는 게 아니라 디테일성은 있지만 마케팅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도 눈이 말똥말똥 이렇게 보시고 집중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현대상은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거는 305 그리고 3엔, 4살맨 그리고 뭡니까? 10만 남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305에서 뭡니까? 311 해가지고 355까지 되죠. 근데 원래 4월 달에부터는 뭡니까? 건강채처럼 6년 고지도 되고 7년 고지도 되고 8년 고지 다 바뀌었죠. 그러면은 뭡니까? 가만히 그냥 아프지만 건강관리만 잘하면 텐고지로 갈 수 있게끔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보장의 공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상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수지침에 대한 건강고지에 대한 부분은 10년 이내에 공백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유병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즘의 대세는 보험료가 싸게 가입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죠. 사소하게 아픈 거 있죠. 금방 낫는 질환들 있죠. 금방 치료하면은 치료가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용어를 경증질환을 얘기하는데 이 경증질환을 뭡니까? 여기 뭡니까? 10 상품에 500개까지 했고요. 중증이 있는 사람, 엄밀히 따지면 비구간으로 312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중증이잖아요.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도 202개고요. 그리고 상공어는 8개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원래는 311은요 8개 질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몇 개까지 확대됐다고요? 202개로 늘었죠. 맞죠? 그리고 옛날에 325 이 상품들은 원래 뭡니까? 아예 500개 경증 질환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500개 경증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한 질환은 다 프리패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스피드입니다. 뭐라고? 스피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탑승을 했는데 보험료가 비싸죠? 그러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한테 뭐라니까? 고객님, 이거는 지금 현재 임시이고요. 혹시나 아프시면 큰일 나니까 임시로 하시고 조만간에 2년 뒤에 우리 25회차 보니까 2년 뒤에 갈아탈 거예요. 이거를 사전에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고객이 갈아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안티가 없어져요. 먼저 얘기하는 거하고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갈아타는 건 얘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진지발리스 전용 치약을 갖다 주시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오늘 또 이거? 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약속을 하면은 끝까지 지키네. 1,300원이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요, 다 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객한테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게 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상담을 하다 보면 솔직히 사면엔 잘 이해되나요? 어머머, 천재야. CPA는 아직도 이해를 안 된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 할 수 있는 게 N계산기로 하면은요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3 다음에 2번 수술을 보는 거죠. 맞죠?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볼게요. 이거 이제 아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1, 2년 이내 2번은 있어. 수술 5년 이내에 없어. 6대 질병 5년 이내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고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3, 2, 땡땡땡땡땡땡 3, 1, 5예요. 2년 이내잖아. 그러니까 3, 1, 5, 5예요. 자, 두 번째 4년에서 5년 2번 있고요. 2년에서 3년에 마모토 수술했죠. 6대 질병 5년 이내에 없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3이 아니지, 4지. 3, 4, 2, 3, 4, 2, 5. 자, 이거 몰라요. 자, 얘기할게요. 이렇게 앞에 숫자가 2번 수술이 틀리죠. 근데 마지막은 6대 질환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6대 질환은 없는 경우에는 앞에 큰 숫자를 종속으로 들어가요. 이거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고객 상담할 때는 이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2번 5년 이내에 없어요. 수술 없어요. 협치증 3년, 4년 이내에 진단 있어요. 3, 4년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 이야, 이거는 정답. 이건 알려드릴게요. 왜 3, 3, 3이 되냐? 앞에 없잖아요. 근데도 왜 3으로 되냐? 6대 질환은 마지막 질문은요, 쪼코예요. 이 쪼코가 앞에 숫자가 뭐 있든 간에 쪼코가 숫자가 있으면은 그걸로 다 통일이야. 이 공식만 알면은 N 상품의 알릴 의무는요 다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친절하게 옆에 다 해설서까지 적어놨네. 다 적어놨죠. 이것만 알면 현대해상 N 상품을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자, 요럴 때 한번 쉬어가면 정말 기분 좋겠죠. 10분간 쉬시겠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이런 톤을 하면 될까요? 네. 네. 화면에 어떤 분이 그 토요일부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토요일.
무대 위에 펼쳐지는 천상의 아름. 자, 우리 팀장님들 마지막 시간이죠? 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는요, 사실상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담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경증 질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상의 좀 강점 중에 하나가 경증 질환은 우리가 개수가 많은 건 이미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개수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개수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다발성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고지할 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5개예요. 몇 개? 5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번일 수 있죠. 우리가 N상품에 보면은 2번 수술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증 질환 또 2번 기간이 14일, 15일 대부분 다 뭡니까? 짧게 들어가는 질환이나 아니면은 상해 질환 같은 경우는 15일, 질병 같은 경우는 14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은 상해는 15일로 했을까? 우리 교통사고 나면 몇 주 진단 많이 내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별거 아닌데 인수를 해주더라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걸 딱 15일로 맞춰 놓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과기간별로 해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요. 1개월 있고 3개월 있어요. 그러면 경증질환에 수술에 들어가면 사실은 기간이 많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뭡니까? 경증 질환을 잘 활용하면은 즉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개월 만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개월 만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다. 수술을 해도.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팀장님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우선은 한 가지 알아둘게. 기존의 상품에 대비해서 인수지침이 늘어난 거 맞죠? 기간은? 그게 대표적인 게 원래는 322는 311로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맞잖아요. 전에는 333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311로 밖에 가입이 안 됐고 경증질환도 안 되고 보험료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A형, A그룹, 가장 저렴한 보험료 A그룹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인수지침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도 확대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카에서도 보험료를 짜보시면 아, 경쟁력이 있구나. 그리고 무슨 질환이 있더라도 좀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 제가 오늘 일부러 사전에 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요 상황일 때 우리 현대해상의 간편보험을 경증 질환인데 가입이 가능할까?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임플란트 수술이죠. 임플란트도 수술이죠. 우리 알다시피 그 유명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는 임플란트 수술은 25년 3월 28일 하신 고객님이 4월 15일 오늘이에요. 오늘 금일 삼텐텐 간편보험의 가입 의사를 알렸습니다. 간편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석 달이 안 지났죠. 그리고 수술 기간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별도로 이렇게 임플란트 해서 수술을 체크하더라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3개월 경과도 아니고요. 즉시 인수가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디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겁니다. 제가 이래서 경증 질환을 다 정리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감염성 보이죠? 3텐텐은 수술 무관이에요. 수술 의미 없다는 얘기요. 수술 있어서 상관없다는 얘기야. 제가 써놓은 거. 그리고 3텐텐은 즉시죠. 근데 중요한 건 3텐텐이 아니고 내사면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검은색으로 된 건 1개월, 붉은색으로 표기된 건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걸 뭡니까? 다 물어봐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500개의 질환을 다 경증 질환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용종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질환이 디스크죠. 맞죠? 여성분들은 또 임신하고 디스크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쌍둥이 출산 후 오랫동안 허리가 좋지 않았던 40세 A씨는
24년 2월 18일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최근에 겨울에 좀 추웠죠? 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경막 외강, 이게 시술인지 수술인지 애매모호하죠? 성형수술을 받고 5일 입원했습니다. 며칠 입원했어요? 5일. 그리고 금일 4, 5, 15일 간편한 3텐텐 가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은 뭐 그냥 수술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 보험료가 비쌀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왜? 디스크는 사실 만성질환이 낫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현대상은 500개 질환 중에 디스크 수술은요, 담보 제한 없이 즉시 그냥 삭감도 없어. 담보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 금액 줄이세요. 이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음 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텐텐 즉시죠. 맞죠? 여기 근골격계 있죠. 디스크, 추간판. 여기에 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수술 무관으로 해가지고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저거 뭐 많이 물어보시죠?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대장 용종 많이 물어보죠. 건강검진하면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폴립 같은 데는 이제 선종은 대장암이 될 수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소화기계 대장 용종은 어떻게 되죠? 수술만 완료되면 대부분 다 검진한 이제 다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텐텐은 즉시. 그리고 중요한 건 대장 용종이니까 파란색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N 상품에도 즉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제가 들으시라는 건 들으시고 볼 거는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고객하는 접근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보험은 부담보가 없는 계약 맞죠? 맞죠? 그래서 기왕증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거 맞죠? 맞잖아요? 자, 근데 유병자보험은요, 모든 질환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기왕증을 보상을 한다는 건 약간의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근데 기왕증을 따진다는 문구에는 확정진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암 관련 담보고 진단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진단금은 전부 다 표준체든 유병자든 확정진단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내가 기왕증에 대해서 무조건 100% 보장된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릴 수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술비 담보는 또 그렇지 않아요. 수술비는 진단담보가 아니고 치료담보죠. 치료담보는 표준체하고 틀린 거는 표준체는 확정진단이에요. 표준체는 원래 안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거니까 확정진단 맞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병자는 치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증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거죠. 입원비 한번 볼까요? 입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는 얘기가 틀리죠. 보험회사가 은큼한 거 아시죠? 고객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 회사에 따라도 틀린 거 아시죠? 자, 우선은 알기 전에 얘기하는 거 이걸 한번 얘기해야 돼요. 자, 암보험은 대표적인 게 특히 원래 수술비 입원비는 치료 목적 맞잖아요. 근데 암은 놀랍게도 전부 다 표준체든 유병자든 전부 다 어떻게 구조로 됐냐면은 확정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표준체하고 불교한 거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술, 항암, 일당, 주요 치료비조차도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전부 다 확정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이 걸렸던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커지죠.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뭘로 드릴 수 있냐면요. 21년도 2월 달부터 금감원 지침에 의해서 암이 걸렸던 사람도 사실 유병자를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확정진단이면 기존에 걸렸던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거나 어떤 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다 받아먹고 문제가 있다 제기한 거야. 그러면 완치 소견이 되고 그리고 가입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보상을 해주라고 건의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상가 지침이 바뀐 건 21년도 2월 달이고요. 저희 회사 보험회사가 제대로 여러 회사들을 협의해서 제대로 자리 잡은 건 22년도 이후예요. 그러면 가입에 문제만 없다면
이제는 기왕증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고객은 너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어? 보험회사들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나는 그 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서는 약관에서 어떻게 되냐? 자, 몇 년도 약관이죠? 24년도 4월 약관이죠. 거기 보시면은 원래는 2차 쌍으로 진단 시에는 원인이 되는 원바람이 확인된 경우에 원바람을 지급하는 거 맞죠? 근데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다만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문구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료가 종결됐다면 완전 간에,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어. 항암 방사 완료했어. 가입 조건 문제 없어. 그러면 따진다니까. 문구상으로 따지지 않게끔 문구가 딱 박아놨어요. 그럼 민원의 소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얘기하냐면 우리 팀장님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앞에 문구는 읽는데 유의사항은 잘 안 읽어. 맞잖아. 유의사항은 그냥 부연 설명했다 생각하잖아. 이게 무슨 약간의 규정이에요 생각하는데 유의사항은 풀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이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병자에서 특히 암 관련 담보들은 치료가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문제가 없다. 딱 정리가 되시죠? 네.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질문이면 이걸 실제로 고객한테 상담할 때 이 도식을 쓰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항상 앞에 어려운 거 얘기하고 정리하고,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면은 알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최근에는 진단금 위주로 판매하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치료, 그리고 암이 더 중증으로 갔을 때, 그게 대표적인 게 전이암이고 통합암이고, 그리고 약제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치료비 담보,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0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이클래스 약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씁니다. 이렇게 진전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험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이 하나 붙을 때마다 뭐가 싸지냐? 보험료가 싸집니다. 되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팀장님들이 시간이 질서 이름이 붙을수록 헷갈리죠. 잘 몰라. 4월 달에 저희들이 또 CPA 현대해상 전송만 가르치는데도 모르는데 여러 회사 판매하는 게 어떻게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하시면요, 전부 정리가 될 거예요. 적는 것보다 이 시간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암이라는 진단모드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팔았던 암 중에서 보면은 생보는 특히 일반암, 고해감, 그리고 특장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전이가 돼가지고 내암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일반암에서 나오는 거 맞죠? 고해감 나와요? 특장암에서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차등화 담보들은 개별 담보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다 원바람 기초예요. 뭔 기초다? 원바람. 그래서 보험료가 싼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이거 걸리고 3천만 원 하고 고해감 5천만 원 나오니까 야, 이거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 암은 원바람이 2차 원바람이 생기는 거는요, 대부분 다 2%, 3% 최근에 조금 높아져서 방사선을 쬐면 2차 원바람이 뭡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 8%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는 얘기야. 이제 아시겠죠? 그 담보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 전이하면 왜 중요하냐? 통합하면 보면 전이 되는 부위 10개, 12개 이렇게 되죠. 물론 회사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전이암의 확률은 거의 50%예요. 조기에 발견, 왜냐면 여기 요즘에는 조기 검진율이 높으니까 근데 조기에 하면은 남면제잖아. 맞죠? 근데 암이 진전됐다고 하면 림프절 전이가 됐다면 대부분 항암 방사선이 기초가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전이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통합암을 얘기하면 또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고객이. 통합암에 리모델링 하면 싹 상관이 없는데 고객이 나는 그래도 옛날에 넣은 게 아까우니까 두고 업셀링만 해줘. 그때는 전이암을 쓰시는 거야.
이제 공감을 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가 정리가 늦지 않게 끝내고요. 자, 세 번째는 암의 치료는 가장 완벽한 치료는요. 이제는 다 항암 아닌가요? 옛날에는 수술하고 항암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부 다 선행하고요. 수술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후 항암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최초에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약효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같이 병용했었거든요. 여러 약을 같이 써요. 그러면 결론은 무슨 이야기죠? 고객한테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돈 많으세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제가 그 돈을 보험료를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보험료로 제가 놀라운 보험료를 가르쳐줍니다. 이 원칙이 근데 머릿속에 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이 마지막 거절시라는 야, 안 걸리면 산정특례 다 되고 맞죠? 우리 옛날에 엄마 얘기하죠. 10년 전의 이야기. 엄마가 했는데 산정특례 병원비 얼마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다 머리털 다 빠진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겁니다. 암이 걸리면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실손해서 다 해결해준다 생각하지. 근데 요즘 항암제는 대부분 다 표적항암제죠. 맞죠? 표적항암제는 대부분 다 급여에는 들어가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 아니면 선별급여 아니면 전부 다 비급여예요. 고객은 잘 몰라요. 왜?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왜? 옛날에 아픈 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대부분 다 이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약물 치료하니까 신현이가 제 고향이 안동이에요. 얼마 전에 불났죠. 근데 하필은 더럽게 재수없게 제가 암이 걸렸다 칠게요. 지금 고향도 힘들고 저도 느낌이 긁고 그래서 제가 고향을 살려야 되겠다 암 치료 받으려고 안동병원에 갔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저는 어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서울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상급병원에 가면은 뭡니까? 입원할 수 있어요? 안 해주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방사선과는 아예 입원실이 없고요. 약물치료실은 입원실이 있긴 한데 완전히 누워서 치료받는 사람 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결론 났네? 나라에서 보호해줘요? 실손해서 다 책임져. 실손해서 책임지는 게 있네? 25만 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치료당 담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치료당. 자,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감을 가져야 다음 내용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전이되는 순서의 알고리즘의 지도를 삼성병원에서 만든 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7대암. 이거는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이걸 보면서 쓰시면 돼요. 책에 그대로 되어 있죠. 암이 이렇게 봐요. 참고로 암은 전이가 어떻게 인접장기. 두 번째는 혈액을 많이 쓰이는 부위에 암이 전이가 잘 됩니다. 혈액을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죠? 폐죠. 산소 순환해야 되고요. 간이죠. 화학공장이죠. 맞죠? 그리고 피를 만드는 공간이 어디 있죠? 아니요. 피는 순환을 만드는 펌프는 심장인데 뼈예요. 골수.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가 어딜까? 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뇌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뇌암으로 갔다가 암의 가장 완벽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죠. 다른 건 다 잘라도 뇌를 자르면 어떨까요? 느낌이? 정말 많이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뭡니까? 줄여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부위별로 나오는 게 바로 전이암 또는 통합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의 목표가 따다닥 근거 제시가 다 되죠. 자, 실제 사례를 갈게요. 왜 우리 팀장님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 10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을 아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연식입니다. 고백하지 마세요. 미소 짓는 분들은 다 보여. 자, 세난도치라고요. 옛날에 비버리 힐즈 아이들. 여기에서 비버리 힐즈는 미국의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그러면 부자 동네의 날라리 언니들의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분이 15년대에 암이 걸려서요. 작년도에 전신에 암이 전이가 돼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딱 계산해보면 딱 10년이에요. 치료를 못해도 10년, 치료를 해도 10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왜 10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지 이해되죠? 맞죠? 자, 그러면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요 치료비담보 있죠. 옛날에 원래 팔았던 게 주요 치료비담보야. 급여 비급여 없고요. 병원 구분 없죠. 2천만 원. 그리고 요거 구문 있는 거 상급 종합내가 국립암센터 있죠. 요거 또 파는 2천만 원. 요거 누적으로 해가지고 또 가입할 수 있죠. 이게 기존의 담보야. 근데 요번에 실제로 나온 건 뭡니까?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죠. 요거는 뭡니까? 급여 비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뭐를 한정됐어요? 전액 본인 부담이죠. 맞죠? 하이클래스는요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로 돼 있죠. 왜? 그러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5%는 왜 빠져 있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암에서 요즘에 최근에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고 의료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거야. 의료비가 가장 많이 부위가 어떻게 되냐? 급여 중에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놓은 거야. 그러면 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엄청나게 싸져버려. 거의 상급하고 딱 믹싱하면 거의 70% 이상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팀장님에게 또 개구라쳤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담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런 거야. 실제로는 보험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데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은 약물 치료잖아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냐. 이거를 뭡니까?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입 금액이 더 큽니다. 원래 하이클래스 2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가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본 담보. 자, 하이클래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보셨는 것처럼 하이클래스 주요 치료비는 물론 전액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지만 기본 치료비 담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뭡니까? 말기 호스피스 병동 쓰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치료 아니잖아요. 근데 생존을 위한 실제적으로 뭡니까? 연명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족들한테 부채를 남기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의미가 있죠. 그러면 셰넌도치도 이 상황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2천, 3천 가입할 수 있죠. 왜 가입할 수 있냐? 기존의 누적에 대한 부분을 뭡니까? 2천, 2천 이랬죠. 그러더라도 뭡니까? 6천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업셀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선택이 맞아요. 왜? 자, 네 번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짜면요. 보험료 싸게 버리고 20년 만기 무해지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대부분 다 교육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죠? 20년 나 100세 만기 했죠.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기준입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남성 거의 4,000원, 여성 3,500원 칠게요. 그리고 약물 치료는 3,000원, 2,500원이죠. 센스 있는 우리 팀장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드디어 남자도 암보험을 제대로 된 걸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통합암, 암진단금, 수술비 딱 짜보잖아요. 남자는 짤 게 없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 짤 게 없는데 놀랍게도 이 치료답이 담보는요.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드디어 남성들도 깨어나라. 남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연세 드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죠. 유병자는 아무래도 부부 계획하는데 남편이 너무 비싸서 못 가입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마치 이 담보는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마케팅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보장법입니다. 여기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은 구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실 다른 거는 다 구별을 하잖아요. 이제 4월달 이후로 전부 다 구별하는 걸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구별하지 않는다. 이름만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맞죠? 하이클래스라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한 장표로 설명이 가능하다.
제가 이 뒤로는요, 실제로 보상 사례를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실제 사례입니다. 영수증 보시면은 이 교재 있으시죠? 자,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죠? 76페이지. 76페이지. 자, 76페이지 보시면요. 자, 73 질병 코드는 무슨 암이죠? 갑상선암이죠. 제가 이 갑상선암을 왜 했나요? 갑상선암은요. 자, 제가 감히 말씀드려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잉카에 딱 맞을 거예요. 갑상선암은 젊은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걸리는 대표암이다. 그 젊은 사람 중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남성분들도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은 암 스타트의 1호죠. 이제 고객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근데 중요한 건 암은, 갑상선암은 이런 암이죠. 야, 걸리고 난데도 거북이암이라고 얘기해서 전이 재발이 잘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주변에서 야, 너 복 터졌다, 로또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그런 얘기하죠. 특히 보험을 아시는 분들이 그 얘기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암은 어떤 질환이죠? 합법이에요. 암은 어떤 질환입니까? 고객님한테 내가 암이 걸렸다. 암은 어떤 질환이에요? 죽을 수 있는 질환 맞죠? 근데 나는 뭐에 걸린 사람이야? 암에 걸린 사람인데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개무시하는 거야. 상처가 커 안 커? 우리 집에서 1호로 암으로 처음 걸렸는데. 이해했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뭡니까? 위로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1호암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갑상선암은 질문, 산정특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유사암인데? 되죠? 자, 그러면 이 얘기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갑상선암은 산정특례까지 되니까 치료의 예후도 좋고 항암방사선을 특별하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의료비가 거의 안 드는 게 맞네요? 맞죠? 그러면은 보험이 필요 없는 거 맞네요? 맞지. 공식상으로 치면은. 맞죠? 근데 정리할게요. 갑상선암은 수술하는 암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암이라고? 갑상선암은 아무리 유사암에도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암이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 가상부부잖아. 자, 제가 옆에 있는데 의사가 얘기해. 혹시 이거 예후가 좋으니까 관찰하면서 추적 관찰하면 되니까 굳이 뗄 필요 없는데 이건 그냥 두시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에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조건 잘라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암은 대부분 다 뭡니까? 수술이 대부분 다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상선암 젊은 아이에 걸렸어요? 아름답게 수술하고 싶어요? 대충 하고 싶어요? 누구나. 대충 하면 여기 확 째지죠? 맞죠? 그냥 하면은 이쁘게 하면 여기 하면 되죠. 그리고 복강경으로 해서 뭡니까? 로봇암 수술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술하는 거는 대부분 다 비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암도 돈이 많이 드네?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진단금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치료비 담보가 중요해요. 따님은 그거 위주로 제가 설계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왔네. 남편 계약도 받고 딸 계약도 받고 아들 계약도 받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계약의 연계성을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엮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사암이잖아요. 영수증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빈치 로봇암 수술하게 되면은 비급여 맞죠? 그런데 우리는 갑상선암을 구분하지 않죠. 치료비 담보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얼마가 나와요? 하이 클래스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2천만 원 나오죠. 치료비 담보니까. 약물은 안 했으니까 그거는 빠지고. 다빈치 로봇암 그냥 그 담보 백날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한 번만 하고 대부분 다 끝나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할 때마다 나오잖아. 이야, 이렇게 접근하니까 신박하죠? 진단금 필요 없는 거예요. 진단금. 그러면서 진단금의 포커스를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삼중음성이 있어요. 삼중음성이 뭐냐? 여성의 유방암 하면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여성의 임신을 촉진하는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허투라고 해서 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통상 이 세 가지가 다 음성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세 가지가 다 음성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면역 치료를 하고요. 면역 치료 중에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옵지보를 같이 섞어서 하면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근데 다 좋은 거 맞죠? 뭐가 문제예요? 돈 있어요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이클래스만 딱 가입하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이클래스만 딱 가입하는 순간 얼마 되는 거야? 2천, 3천. 중요한 건 연간 1회안. 근데 연간 1회안도 어떤 게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요 진단받고 수술받고 난 뒤에 연간 1회안이죠. 근데 이 담보들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선보사들은요 최초 가입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연간 1회안이에요. 근데 이게 암치료 담보뿐만 아니라 2대 주요 치료, 10대 주요 치료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번의 연간 1회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뭡니까? 관찰력이에요.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찰력.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짚어내는 사람과 못 짚어내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얼마의 효과를 갖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험료가 얼마나 싸냐? 4월 달에 상급종합병원 10년 이내에 이걸 딱 했을 때 세팅했을 때 얼마까지 싸냐? 50세 여성 간편 3,000텐입니다. 왜? 세넌도우치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년 갱신하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암은 20년을 했을까? 암은요 대부분 다 사전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암은 가장 사전 증상이 많은 게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암의 가장 커지는 거는요 혈관에 빨대 꽂았을 때요. 다이어트를 해도 생겨는 안 빠지는 살이 4kg, 5kg 갑자기 빠지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 암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년 내외라 한 거고요. 자, 어떻게 되냐? 상급종합병원하고 이제 보험료를 보시는 거예요. 암 주요 치료비 10년 이후에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싸져요? 30% 싸지죠? 자, 그런데다가 10년 이내에 진단이나 문구가 들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싸져요? 기존 담보 대비해서 84%. 근데 기존 담보 상급종합병원하고 10년 이내에 요거 뺀 담보에서 보험료는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16%. 그러니까 설계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50세입니다. 제가 40세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몇 세로 설계했어요? 50세. 또 한 가지. 마지막 문구 있었죠. 암은 치료, 통원 치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암은 중요한 거 항암 방사선 통원 치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병자에서는 뭐의 장점이냐면 전이암 담보에서 표준체에 없는 전이, 우리가 전체 암 중에 50%가 전이암이라고 얘기했죠. 전이암 돼야 항암 방사선을 많이 하잖아요. 수술도 반드시 하고. 그러면 수술비, 입원비는 이렇게 돼 있고요. 더욱 놀란 건 치료당 담보 있죠. 저기 보시면 표적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약물치료 있죠. 그냥 또 방사선 약물치료 치료당이 있죠. 방사선 치료당이 있죠. 표적항암제 있거든요. 그거 원래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약물치료당은 100만 원, 그리고 방사선 100만 원, 표적항암제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표적항암제가 왜 중요하냐? 표적항암제가 나온 게 20년 7월 달이에요. 8월 달. KBS 처음 나왔거든요. 5월 달에. 근데 초반비에서 지금이 보험료가 갱신형에도 얼마 오른 줄 알아요? 10배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데 놀랍게도 전이암 담보에서는요. 표적항암제가 치료당 한 번 치료하는데 얼마가 가입이 되냐면 500만 원이 가입돼요. 얼마가 가입 가능하다? 50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치료당이 있고 전이암 치료당이 있죠. 그러면 연구원님 2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2개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되면 우리 팀장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야, 다 좋은데 보험료 겁나 비싸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죠? 표정에서 나와요. 자, 한번 제가 세넌도우티를 위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방사선 치료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제가 자료를 그냥 그대로 설계해 보세요. 풀로 요 조건으로 해가지고 30% 상급 들어가는 게 30%, 10년에 50%, 70% 들어가고 갑상선 기타 구분하는데 위에 거는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치료당 담보는 갑상선 유사암 구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전이암에서는 또 구분도 안 해. 제가 활용하는 거죠. 하이클래스는 구분 안 하는 거 맞잖아요. 하이클래스. 근데 치료당은 구분한단 말이야. 근데 전이암 담보에서 있는 유사암에는 이거는 유사암이라 됐잖아요. 유병자 보험밖에 없거든요. 요게 뭡니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또 구분하지 않아요. 자, 요 가입 금액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짜면 20년을 짰죠. 네, 쳐볼게요. 보험료 얼마예요? 남자 얼마예요? 28,000원. 여성은요? 판매할 만 하지 않나요? 우리 와이프 해주고 싶지 않나요? 우리 엄마 해주고 싶지 않나요? 맞죠? 놀랍게도 누가 더 싸다? 남자가 더 싸다. 왜 그러냐? 여성이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치료당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약물 치료가 여성의 손해율이 높아요. 그냥 잡으면.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보험료를 짤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담보의 위력을 한번 볼게요.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불안감이 싹 사라졌죠? 완전 사라졌어. 자, 시간은 세런더티가 나옵니다. 자, 우선 알려드릴게요. 항암 치료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항암 치료는요, 선항암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후항암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세포 사멸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통상 마지막은 횟수가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술인데 전체 약물 치료는요 18회 정도 하는데 선항암을 6회 정도 먼저 하고 그리고 사후 항암을 뭡니까 12회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TCHP라고 했죠. 어려운 게 일대 없어요. 영어는요 되게 심플해요. 제가 전차부대에 나왔거든요. 그래 미군하고 미사단하고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소대장이라서 걔네들한테 물었어요. 전방에 있는 저기 장애물 철조망지대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뭐예요? 저는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군사 용어니까. 와이어. 뭐라고 얘기하는데 와이어라 얘기하는 거야.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영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진지발리스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TCHP가 뭐냐면은 우리 항암제를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독성 항암제도 아직까지는 쓰고요. 독성 항암제는 이제 가장 위험한 거.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TC는 뭐냐면 우선은 저기 보시면 세포 독성 항암제 있죠. 저기 T는 도세 탁 있죠. 탁셀의 약자의 T예요. 요건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C죠. C는 카보플라틴이라는 독성이에요. 이거는요 여성분들 치료하면은 심장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가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보강을 해야 되냐면은 2대 질환 담보를 반드시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심근을 괴사시키는 약이야. 신장 근육을 녹아내리게 하는 약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질환은 알면요 굉장히 많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허세틴, 퍼제타, H 허세틴, P 퍼제타 이 얘기인가. 아마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자가 TCHP 6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방 결제를 하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집중할게요. 자, 실제로 성함을 하게 되면요 이때 퍼제타를 쓰는데 이 퍼제타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치료의 예후를 좋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주니까 선별급여로 적용을 해줘요. 딱 선별급여 30% 나오죠. 자, 그러면 약을 쓰게 되면 진료비 3,700만 원 중에 해당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600만 원. 적은 금액 아니죠. 자,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당 담보하고 뭡니까 하이클래스 암주유 치료비 담보를 실제로 가입했을 때 치료비 담보를 했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6회잖아요. 근데 제가 항암방사선 해가지고 약물 치료 100만 원, 전이 100만 원 된다 얘기했죠.
표적항암제는요 어떻게 돼요? 그냥 표적항암제 200 그리고 전이유로 해가지고 치료당 500이 되죠. 그러면 합치면 다 금액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900이죠. 6회 하면 얼마예요? 5,500이죠. 웬만한 진단금보다 더 낫네. 두 번째, 암 주요 치료비는요 우리가 연계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100만 원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상급 종합은 연계 조건이 아니고 그냥 암 치료비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합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5,600만 원. 이거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제 후항암하죠. 후항암을 하면 특이하게 퍼제탈은요 먼저 썼기 때문에 뭡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아예 비급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금액이 확 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비가 뭡니까? 횟수도 증가했지만 금액도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미 앞에 600만 원인데 3,600이죠. 적은 돈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얼마 나오냐? 치료당 담보. 횟수 많죠? 12회죠? 그러면은 700 곱하기 12 하면 이미 얼마 나왔어요? 1억 800 나왔죠? 그리고 하이 클래스 되죠? 약물, 비급여 약물 썼으니까 전액 본인 부담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천이죠. 이미 얼마예요? 1억 5,800이죠. 이거는 기본 치료예요. 기본 치료. 아마 여성분들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렇게 싸면 나도 하지. 자, 이제 세기 조절입니다. 세기 조절 몇 회까지 한다? 30회. 항암 방사선 100만 원, 세기 조절 1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합치면 300이죠? 30회 하니까. 이거는 금액은 적어도 횟수가 많으니까 뭡니까? 이미 9천만 원. 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다 합치면 얼마일까? 2억 5,300만 원, 그리고 5,100만 원,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뭐 따라와요? 어머, 제가 가장 강조한 유병자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이 가미된 약제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또 업셀링해서 난면제 받고 또 업셀링해서 난면제 받고. 이게 제가 택한 유병자의 전략입니다. 합치면 딱 3억이에요. 3만 원이 3억이 되는 놀라운 맛을. 제가 오전에 교육하니까 정말 암이 걸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연구원님 어떡하죠? 저 큰일 났어요. 이상한 사행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의 암이라는 거는 질환이라는 거는 슬픈 얘기였죠. 이제 보면요 걸리더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내가 남길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족들한테 곱하기 3 해봐야 10만 원이잖아요.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보험료가 싸잖아요. 우리 아버지 권유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해요. 보험은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카의 사장님들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베이스는 뭐냐? 바로 의료기술입니다. 의료기술은요 의료보험에서는 다 따라갈 수, 우리 신기술이 나면 의료급여가 되려면요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보험은 신기술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부분 다 반영하죠. 근데 왜 양성자는 왜 하냐?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만들어 보면 요거도 멀 것 같아서 안 만든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담보들이 실제로 고객이 납입 면제가 되더라도 뭡니까?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통원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도 통원은 한계가 있어요. 실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치료당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치료당은 전이암이 들어가자면 너무 비싸요. 맞죠? 그리고 상급종합하고 10년 이내 조건을 걸자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을 붙이니까 이제는 판매할 만한 금액으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은 이거는 뭡니까? 활용도가 높아야죠. 최소한 걸리더라도 10년 이상 살아야죠. 그래도 나이 들어서 늦게도 걸릴 수 있죠. 암은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걸리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젊을 때보다는 젊은 사람이 전이 속도가 빠른 거지 걸리는 확률은 사실 고연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가성비 있게 받을 확률이 높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유병자 보험의 정신이죠. 이게 실현한 게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자, 보장 연계만 좀 얘기하고 오늘 시간 제가 정확하게 55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유병자 보험은 확정 진단의 원칙이 있다고 얘기했죠. 진단금은 기본적으로 다 확정 진단이에요. 근데 수술비 관련해서는 확정 진단이 아닌데, 자 보세요. 여기 21년도 2월 달에 보상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잘 보시면은 20년 7월이죠. 몇 월이요? 20년 7월인데 요때 한번 보시면은 우리 현대해상의 수술비는 직접 목적 맞죠? 이건 약간의 그대로 내용을 따로 한 겁니다. S사 볼게요. 확정이죠. M사 볼게요. 확정이죠. K사 볼게요. 확정입니다. 그러다가 요게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는 수술비요. 질병수술이에요. 질병수술. 순서대로 알아야 돼. 보시면은 D사 같은 경우는 20년 4월 28일부터 뭡니까? 질병수술이 뭐로 바뀌었어요? 치료 목적으로 바뀌었고요. K사 같은 경우는 20년 4월 달부터 바뀌었고요. M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죠. 19년 5월 달부터 해서 바뀝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술 치료비 담보는 수술 2대 질환 그리고 입원비를 다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기 유일하게 다 돼 있는 회사가 뭐죠? 요거는 21년 2월 달 기준이에요. M사 맞죠? 그리고 롯데사, L사. 근데 현대해상은 빠져 있죠? 맞죠? 현대해상은 왜 빠져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이게 다 치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야. 아, 왜? 회사의 자랑이 아니라 20년까지는 현대해상 변천사가 유병자 변천사를 했잖아요. 이 요일서를 우리 현대해상은 일본에서 사왔어요.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현대해상의 유병자 보험을 손해보험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요일서를 사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요거는 내용을 아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치료 목적이 여기 볼게요. 납입 면제를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제가 납입 면제를 강조하는 걸 포인트를 잡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확정 진단 이런 것들 결론은 납입 면제를 받으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뇌혈관 질환은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 얘기를 한 게 이걸 수치상으로 알려드린 거야. 보험을 가입하면은 고객들은 보험을 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의외로 보험은 통계상으로 보면 좀 지나야 되는데 근접 사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납입면제 대상이 우리 현대해상 기준으로 해서 23년 12월 달까지 어떻게 되냐? 몇 프로예요? 전체 인보험 중에서 유병자 보험이 납입면제된 게 48%예요. 근데 유병자 보험은 17년도부터 납입면제가 생겼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기네스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여기 사례이기 때문에 교재에 실은 건 처음이에요. 보상 사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병자 보험이 얼마나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납입 면제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유관병 플러스 종합보험입니다. 20년 12월이죠. 얼마 안 됐죠. 15년나 90세 만기 갱신형이죠. 죄송합니다. 15년 90세 새만기형이죠. 저기 보시면 15만 원이에요. 자, 21년 1월 달에 내경색으로 어떻게 되죠?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이 정도면 거의 다 증상이 있어요. 내경색.
자, 더욱 놀란 게 있어요. 21년 2월 달 계약이죠. 요거는 제 교육을 안 받았어요. 갱신형으로 했죠. 10년 갱신형인데 24만 원이야. 야, 이거 보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들었겠죠? 자, 요거는 한번 날짜를 잘 봐요. 동년, 동월, 딱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납입 면제.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경증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게 뭔지 우리 한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검진.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검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납입 면제. 자, 볼게요.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강주에서 하나 건졌어. 전라도 강주까지 가서 건졌어요. 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몇 년 납이에요? 30년 납. 90세 만기 25만 원 완전 풀이지 거의. 며칠? 하루.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 믿어가지고요, 제가 보상 청구를 받는데, 자 보세요. 청구 내역서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내경색 초기라고 굳이 적어놨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이분은 가입하자마자 됐잖아요. 납입 면제 금액만 앞으로 받을 게 9만리예요. 우리 팀장님 저하고 통했어요? 9만리. 그리고 새로 나온 거 자꾸 가입하고 싶겠죠, 본능이. 25만 원 낸 사람이 뭘 더 못 냈겠어. 이미 깔린 게 있는데. 회사 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주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죠. 뒤에 산정특례 실제로 I65로 해가지고 진단받았던 사례, 산정특례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래 사고가 이분 멀쩡해요. 뇌경색을 진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인카 팀장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유병자 보험 개념이 잡히셨나요? 잘 팔 수 있나요? 그 대신에 우리 여러 회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현대해상의 회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